(26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실수한 겁니다. 저도 이제 조금 실수를 한 거고,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만큼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옛날 집이고, 여기는 새로운 집이에요. 근데, 여기 옛날 집은, 이 옛날 집은 건축물 과정이 없는데, 1960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거고, 여기에 있는 집은 요 근래에 새로 진 집입니다. 근데 이런 집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가가 4,600만 원이 나왔는데 2,300까지 떨어진 걸 우리가 2,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데 뭐 했죠? 불어가 났죠. 이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집이거든요.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진 걸로 뭐야? 나오고, 우리 교재에는 이게 항공사진이 있을 거야, 아마. 있나 없나? 모르겠네.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했을 때는 농지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 때가 아니라 농지개혁법 때죠.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무슨 법에 어긋났어요? 건축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법에는 어긋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973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는 때는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농지법도 위반하고 건축법도 위반한 겁니다. 근데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무허가로 지었다 그러면 농지법은 위반하지 않고 건축법만 위반한 건데, 지금은 건축법을 가지고 따지냐는 게 농지법만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뭐야? 한 필지 전부 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은 법인으로 농지를 사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이도 등기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반 법인으로도 상관도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일반 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불허가 났는데, 어떻게 불허가 났냐 자 보십시오. 가역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반려 알림, 반려 사유,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일 1974년 1월 이전부터 조성되어 농지법 제2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담당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건 이만큼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냐 아니냐는 일부분을 갖고 얘기해, 필지별로 얘기해요. 필지 갖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 필지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는 이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단서를 다룬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한 필지 내에 농지법상 농지인 면적과 농지가 아닌 면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발매대에 종합적으로 재질의하는 것에 이 답변드립니다. 지목에 현재 전답 가소로 되어 있는 농지의
실제 현상이 농지정화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행일 1907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으로 전용된 부분이 한 필지 내 일부 면적에 구탄되고 전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교육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발급 권장 판단에는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물에서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행정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게끔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담당자 보면은 한 필지 내 여전히 농지로의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농협을 경하지 않을 시 농지법 10조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며,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이게 땅이 넓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나머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 해석이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띄게끔 됐는데, 자 여기 보면 9월 28일 날에 보러가 났죠. 2021년 4월 15일 날 배당 완료했죠. 사실은 행정소송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수가 생겼냐면, 자 보시면 한번 여기 저당을 했죠. 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돈 받으려고 신청했죠. 그러면 낙찰을 받았으면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근데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찰 받았다고 생각해갖고 돈 언제쯤 들어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2,400,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 하고 있느냐? 행정소송하고 있다. 그랬더니 나 사실 돈이 급한데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줄 테니까 입찰 금액은 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MPL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넘겨줄 테니까 2,435만 원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한다? 다 MPL로 설정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조건이 나온다고 보다 보니까 우린 불리할 게 하나도 없죠. 좋다. 그리고 넘겨받아 놓고 사실 나중에 다시 경매를 다시 또 집어넣었어.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죠. 처음부터 제가 실수를 하지 마. 이거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라 했으면은, 간단하게 개인 이름으로 들어갔으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입찰보증금 띄었거든요. 띄었어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뭔다? 경매를 집어서 배당받을 때 다 포함되니까 우리 입찰보증금 돈 다 받아온 거죠. 배당에 같이 나오는 거니까. 한 2년 넘어 걸렸죠. 2년 넘어 걸렸죠. 한 2년 반 걸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는 일단은 담당 공무원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 필지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한 필지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조건을 그렇게 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 필지 농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부분을 일반 법인이 농지증에 해당하는 건 해줄 수가 없다. 담당자의 주관인데 그 담당자의 그 주관을 행정소송으로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